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호 교수입니다. 오늘이 그 1월 31일 날짜인데, 그저께 1월 29일 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 사업 면제를 발표했었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국토개발론, 그래서 말해서 국토정책론하고 부동산 개발론인데, 국토정책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이 낙후된 지역, 또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국책에 의한 그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 정책이 지역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낙후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다가 바로 어디에 내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데, 이거는 국토정책의 일반적인 내용의 얘기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뭐 정부 편을 드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원래 국토정책론이라고 우리는 것이 이와 같은 균형개발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라고 우리는 예타 면제인데, 요거를 약 20분간에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외국에 잠깐 나갔다가 4일날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번 제목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설날, 여러분이 고향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제 지역을 이제 농촌을 방문하셨을 때, 이때 이 지역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나, 요것을 여러분 귀향 프로젝트 때 여러분이 한번 보십사라고 우리 내용 때문에 해드리는데, 우선은 제일 먼저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수도권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의 세 군데로 나눠놔서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구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타 면제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 일단은 넘어가면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23개가 됩니다. 23개에서 부동산 SOC에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19개입니다. 19개를 여기 추려서 해놨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수도권 지역과 그 다음에 중부 지역과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세 개로 섹터를 나눠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거는, 자, 보통 비용 편익 분석이다라고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 이걸 이제 BC 분석이라고 그래요. B라고 우리는 건 뭐냐면 베니피트, 이득이 되다.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뭐냐, 코스트, 비용이 된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투입 비용이 100억이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서 산출되는 비용이 만약에 101억이 나왔다. 101억이 나왔다라고 그런다면은 이 사업에 대한 BC 분석은 뭐냐면은 1.01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90억 분이 지역 점수, 여러 가지 편익 점수에 의한 비용이, 편익 분석 비용이 90이 나왔다. 그러면 0.9가 됩니다.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1은 뭐냐면은 100억을 투자했을 때 100억의 산출 비용, 편익 비용에서 베니피트 비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500억이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게 300억 이상 되는 이러한 사업에서는 BC 분석을 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BC 분석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처럼 정책적인 분석이 있고, 정책적인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 균형 발전에서 AHP 분석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역의 점수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여러분 속초까지 이제 철도고 이제 고속도로를 놓기로 돼 있는데, 속초에 가는 사람의 현재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
100보다 1보다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대통령께서 집권으로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역 낙후도가 있는데 이 지역 낙후도와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AHP 분석을 해서 이 점수를 후하게 줘라. 간단하게 하면 좋게 줘라 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속초 지역에다가 고속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속초라고 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이 이룩하게 되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지금 23개 프로젝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1 이하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1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역에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우리는 AHP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역 점수를 넣는 이 바로 뭐냐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가 한번 내용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만약에 도로를 놓는다라고 그랬을 때는 도로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 됩니다. A라고 우리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B라고 우리는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자 이것이 1 이상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A라고 우리는 지역에서 요 지점이다. B라고 우리는 지역에서 대충 요 지점이다. 요 지점에서 1위로 통과하고 여기로 통과해서 이쪽 지역으로 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것이 이때 타당성 조사라는 게 나와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로 나누는데 기본 설계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가설계라고 보시면은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는 이제 본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서부터 바로 뭐냐면 정확한 지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A라고 우리는 몇 번지 이론에서 출발해서 B라고 우리는 지역은 몇 번지 지점, 지역까지 가게 된다라고 우리는 바로 기본 설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강의 때 저희 제자들이나 누구 얘기하는 건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서 기본 설계, 가설계가 나왔을 때 본격적으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라. 그래 놓고 실시 설계가 나왔을 때는 이제 이때서부터 땅값에 대한 변화가 뚜렷하게 일어난다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오늘 다 이렇게 이제 저것도 고장났고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자료를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 NGO 단체인데 다음 사이트에 가서 검색어로 황막사를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이게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이 관련된 내용을 올려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봐보면은 이것이 이제 도로 설계의 흐름인데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죠. 타당성 조사가 나오죠. 기본 설계가 나오죠. 실시 설계가 나오는데 바로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를 면제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아셨어요? 예타, 타당성,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 실시 설계가 나오면 그때 이제 공사 발주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예타에서는 사업 대상에 대한 노선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에서는 최적으로 노선대가 어딘가 요거가 나오는 거고 기본 설계 때는 최적 노선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때는 세부적인 실시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수도권에서
7호선 연장인 양주 옥정역에서 이제 포천 읍내까지 철도가 연장이 된다라고 그러는데면 현재는 예타에 대한 노선이기 때문에 정류장이 제가 추측을 하기는 3개의 정류장이 생각하는데 최종 노선이 어딘가가 조만간에 나오게 된다라고 보니까 현재 여러분이 아무리 돌아다니셔야 자료 없습니다. 옛날 자료뿐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예타가 나왔을 때는 저는 관념상 가치라고 그래요. 관념상 가치라는 건 뭐냐? 머릿속으로 아따 그러면 그쪽으로 가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종 신도시에서 신도까지 해서 강화도까지 도로가 놓이네. 다리가 놓이네. 그러면은 현재 앞으로 땅값이 올라가게끔 뭐겠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타당성이 나왔을 때는 미래 가치. 야, 이제서부터는 앞으로 가격이 분명히 튄다. 올라간다. 뭐라고 우리는 이제 보통 미래가치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미래가치라는 건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 때서부터 나온다고. 기본 설계 나올 때는 이제 절대가치예요. 이건 절대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 현재 도로가 나오면은 상대가치라고 그랬죠. 너 얼마니까 나 얼마예요. 그런데 기본 설계 갔을 때는 너 얼마니까 나 얼마하고 관계없어. 나 혼자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기본 설계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특정한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이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가죠. 이건 상대 가치예요. 그 다음에 실시 설계 때 이때 본격적인 투자 가치가 나온다. 라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례차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타조사와 개발 흐름도인데 동서사축에 요번에 뭐가 발전됐냐면 제천에서 영월 노선이 났어요. 이건 동서사축이에요. 요게 어디냐면은 시흥, 안중, 음성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평택까지 가는 이게 제2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음성으로 해서 이게 나중에 삼척까지 가는데 요번에 제천에서 영월까지 가는 지역에 예타를 면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봤을 때는 제일 먼저 타당성, 예타, 타당, 기본, 실시, 공사, 완료 이런 과정을 봐보세요. 현재 예타라고 그러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돼놨는데 이제 제천에서 영월, 그러면 앞으로 영월에서 삼척까지 또 가게 된다. 이게 마지막 남은 게 123km다 라고 우리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세요. 이제 웬만큼 예타라고 우리는 걸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수도권의 예타 면제 사업엔 딱 2개입니다. 자, 포천 연장선하고 그 다음에 영종에서 신도인데, 근데 요거를 나왔을 때 수도권을 배제하기 때문에 접경지역 프로젝트로 나왔습니다. 왜냐? 접경지역은 낙후된 지역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보니까는 수도권에 요번에 호메실이라든가 이러한 데 상당히 또 그 다음에 GTX B 노선 같은데 이런 데는 안 오겠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수도권에 너무 편중돼 있으니까. 그런데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다. 균형발전 측면에서 나온다. 그래서 정부 발표를 보면 뭐냐면 수도권이라고 나오질 않고 뭐라고 나와요? 접경지역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남양주에서 춘천 가는데 요거는 강원도 춘천에서 남양주까지 나오는 제2의 경춘 국도를 만들어 자동차 전용도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이거는 강원도로 나오는데 사실은 수도권하고 관련이 있어서 놓았고 그 다음에 이 내륙철도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거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방향인데 요걸 왜 수도권에 놓았나?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거는 요거를 수도권 쪽에다 놓았다 이거예요. 자, 이 수도권의 북부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 5이라고 그러는 숫자는 뭐냐면은 경의선 옛날에 1920년대 철도가 놔줬던 지금 얘기한 신의주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경원선 원산까지 가는 저 철도가 되죠. 일본 시대 때 놓은 이거 2개에다가
그다음에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에다가 그다음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 군데가 바로 뭐냐면은 대화역까지 가는 지하철 있죠. 고양시에. 이것까지 포함해야 전부 고속도로와 철도가 5개뿐이 없어요. 근데 남쪽에는 제가 세다 말하는데 22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 땅값, 어디가 관심이냐? 아래쪽에 관심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북쪽 지역에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 의해서 바로 자 옥정까지 간 거를 옆에 포천까지 연결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통일에 대비하인 개성공단까지 가는 영종에서 신도, 그러니까 강화도 오고 영종도 오고 사이에는 신도까지 다리를 놔주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개성공단이나 해주까지 가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정부에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공업 물류라든가 인적 교류를 위한 교통을 미리 대비하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해선 철도가 됩니다. 지금 얘기한 포항에서 영도까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아주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다음에 영도까지 해서 삼척, 울진을 걸쳐서 삼척에다가 동해시까지 가는 거 지금 공사는 일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빨리 좀 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원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낮은 선봉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해서 모스코바로 해서 베를린을 가든가 이러한 철도를 만들겠다. 얼마 전에 철도 기술팀들이 다녀왔죠. 요거에 의해서 이제 동해선 철도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진짜 문제는 이거가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봐보면 7호선 포천에 대한 연장은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으니까 바로 뭐냐면 여기가 옥정지구예요. 옥정지역에서 수평으로 가면 여러분들 소울읍이라고 하는 송울이에요. 송울에 가면 그 다음에 선단이라는 게 나와요. 선단 다음에 여기는 가산신도시입니다. 옛날에 포천읍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철도가 어떻게 갈 건가?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타당성 조사 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타당성 조사 때 1위로 갈 거냐 아니면 포천에 가면은 공인중개사들이 지금 뭐냐면 포천의 신도시라는 게 가산면 일대인데 또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결정된 거는 없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 도봉 차량기 장암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옥정까지는 철도를 놓고 지금 발주가 의정부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바로 옥정지구에서 이와 같이 지역에 놓겠다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쪽은 공업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신도시에 대한 분석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거지만은 남양주에서 봐보면 남양주에서 자 왼쪽으로 하면 경춘국도가 돼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43번이 만나가지고 내강리에서 왼쪽으로 빠지면 47번 이게 43번이 됩니다. 이 43번이 가는 게 화천으로 해서 여러분 그 유명한 2동 1동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밀락지구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지역에 요 지역에 지금 얘기한 그 왕숙 신도시 1지구 왕숙 2지구가 되죠. 2지구가 되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축수 약 340만 평에 거주하고 있는 창고나 공장이나 아니면은 모든 토지에 대한 수요들이 어디로 이전할 건가? 그래서 세 군데는 아래쪽으로 양평으로 해서 홍천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평으로 해서 춘천으로 갈 거냐? 아니면 포천으로 해서 철원이나 연천으로 갈 거냐. 땅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참고 자료로 하는데 여러분들 현재 이것도 참고를 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쪽은 아파트 축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종전에 있는 산업축, 현재의 산업축. 그러면 앞으로 향후 산업축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걸 예측했을 때는 이게 미래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의 땅이 갈매 같은, 이거는 경매 낙찰 가격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갈매, 지금, 별내지구, 옆에 갈매지구 있죠. 갈매에서는 공장 하나가 경매가 나왔는데 평당 2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평이, 요거는 신도시나, 연평리가 바로 어디냐면은, 오남리 있죠. 오남리에서 나오게 되면은 덕성 가는 98번 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내강리 아래인데 여기가 바로 우쪽은 진접 2지구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하는 공공택지지구, 아래쪽이 어디냐면은 요번에 왕숙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일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장원이라는, 뭡니까? 아이고, 베란간에, 저기가 있죠. 미안합니다. 별내신도시와 그 다음에 무슨 원입니까? 거기가 있게 되는데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바로 옆이 뭐냐면은 내강리, 우쪽은 내강리, 아래쪽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연평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해서 이러한 공업축이 어떻게 변경되나를 알게 되면은 땅의 움직임 보이고 미래 투자 지역이 보인다, 이런 얘기. 이건 별도로 또 방송을 여러분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것이 양평 홍천으로 가냐, 가평 춘천으로 가냐, 포천으로 가냐, 아니면은 이것이 연천 동두천으로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현재 포천 쪽에다가 남양주에서 이전하는 수요가 있는 데에다가 바로 옆에 옥정에서 이쪽으로 바로 뭐냐면은 7호선이 연장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적은데 아마 뻔합니다. 발표된 지 지금 이틀뿐이 안 됐는데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아예 문을 잠그고 있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래 여러분 지금 가셔가지고 땅도 못 사십니다. 이제 보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제가 남양주에서 춘천까지 제2 경춘국도를 얘기를 했었죠. 요건 춘천시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들 홍천댐이라고 알죠? 그 팔봉산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당림리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평과 가평으로 해가지고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평군에서 요구한 내용인데 지금 강원도 춘천시에서 요구한 내용은 이 노선이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아세요. 이 노선도 이제 곧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그럼 눈이 어디로 갈까? 요거 한번 방송해 드렸는데, 옛날에 서울에서 50평 팔면 구리에서 200평 사는데 남양주 1000평. 누가 이겼어요? 여기가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남양주에서 50평 가면 포천에 가서는 200평 사는데 연천에는 1000평. 이거는 제가 저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원에 가도 1000평 정도 아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승산이 있냐? 이거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 주십사 라는 뜻에서 한번 해놔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영종도 국제공항에서 강화 가는데 여기에 중간에 신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리를, 요게 예타를 면제해 줬는데 요게 만약에 다리가 제대로 놓인다라 그러면 강화를 통해서 해주까지 가는 바로 뭐냐면 제2 자유로라고 그래야죠. 그런 게 생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올려놔드렸고, 남북 교류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중부권을 보자 이거야. 중부권에서 봐보면은 결국은 충주 제천인데 가장 많이 여러분의 관심을 써야 되는 건 수서에서 이천으로 해서, 수서에서 이천으로 해서 여주로 해서 그 다음에 충주로 해서 점천으로 해서 문경으로 해서 김천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달빛 철도다라고 우리는 거제까지 가는데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제2 뭐가 되냐면은 경북 고속도로가 아니고 제2 경부선이라고 보면 제일 정확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여기에서 평택에서 5호선까지 복복선 정택이 약 30km에 약 3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평택에서 천안을 거쳐서 5호선까지 지금 바이오 밸리가 있는 5호선까지 가는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밸리 아니면 실크 보통 얘기하는 테크노 밸리
요게 이제 그러한 그 타운으로 조성된다라고 하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이게 낙후 지역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2 외곽, 제2 경부, 이겁니다.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면은 이천으로 가서, 충주로 가서, 문경으로 가서, 김천으로 가서, 진주로 가서, 통영으로 가가지고 거제까지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2 경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신 내용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지역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이게 토지 가격하고 가장 연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제2 경부선,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경부선이고 경부철도인데, 이제 이 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것이 지역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공업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가 잘 좀 한번 보시라라는 뜻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려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동해라고 그랬는데, 현재는 삼척서부터 여기까지는 공사, 지금 현재 영덕에서 포항까지는 공사를 한창 신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토목공사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속하게 서두르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남북에 대한 경제협동, 경협 때문에 이 노선을 조속히 시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중부에 대한 내용으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권에서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이 가장 이제 특혜를 많이 받을 지역이다라고 그랬죠. 울산 외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또 설명하는 게 관광도로인 77번 도로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철도가 건설되고 나서 아직도 한 번도 손을 안 댄 경전선이라고 하는데, 경전선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고 가는 철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광주에서 순천 구간은 현재까지 60년이 되도록, 60년, 70년이 되도록 손 하나 안 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철화로 만들어주겠다는데, 지금 공사 시작했습니다.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간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산단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요게 새만금에 있는 기존, 군산의 기존의 공항입니다. 이게 군사, 군인공항이죠. 요 옆을 더 늘립니다. 늘려서 만드는데, 김제에 가면은 여기 화포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배후 도시로 이제 조성을 하면서 이쪽 일대, 새만금 일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새만금에 투자들 하셨죠.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군산공항의 옆에 공항을 갖다가 확장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볼 것 같으면, 부산은, 자, 여기가 이제 지금 얘기한 해운대입니다. 해운대에서 부산 시내를 쭉 거쳐서 사상까지 이제 보통 여러분 구포로 많이 알고 계시죠? 사상까지 여기를 바로 뭐냐면 민자로 고속도로를 놓겠다. 부산이 위서부터 밑에까지 굉장히 길죠. 그 다음에 차 타고 다니신 분들 아시지만 굉장히 길이 상당히 많이 밀리죠. 그래서 내륙을 지나는, 지금 중심가를 지나는 민자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바로 뭐냐면, 부산에는 여기가 부산 신양인데, 이게 이제 김해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동해까지 가는, 이것이 부산의 외곽 순환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김해에서부터 신항까지는 도로가 없어요. 이거는 공사가 지금 일부 다니고 있고 그런데 이건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 주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남북권 이쪽으로 함안 쪽으로 가는데, 함안 쪽으로 가는 이쪽 방향, 또 거제로 가는 방향, 또 그 다음에 창원으로 가는 방향, 이쪽에 숨통이 터질 거다라고 그래서 가장 많은 혜택, 그래가지고 가장 싱글벙글할 지역이 지금 혜택을 많이 볼 지역이 부산이라고 매스컴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바로 이건 뭐냐면
다른 지역들은 외곽을 돕니다. 근데 이거는 내부를 관통하는 것이, 그 다음에 경부선을 어떻게 된다? 지하화해 주겠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한 경전선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역인데 1930년대 건설된 이후 70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대는데 이번에 손을 대주겠다라고 그러는 얘기.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자유로 아시죠? 자유로가 77번 도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새만금 도로 아시죠? 새만금 도로도 방조제 도로도 77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다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안전한데,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L자로 도는 도로가 우리나라의 77번 도로예요. 근데 바로 뭐냐면 이 아래쪽이 선벨트다라고 그래서 남해안권 개발 계획에 의한 선벨트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초광역권, 서해안벨트, 남해안벨트, 동해안벨트, 접경지역, 낙후 지역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내륙권, 이게 4+1 전략이에요. 국토 전략인데, 요거에 의해서 남해안에다가 도로를 만들어준다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추석, 작년 저 추석 때도 일부러 여수에 가가지고 여수에서 고흥에서 지금 얘기하는 맨 처음에 내려갈 때 완도로 가가지고 완도에서 강진을 해서 강진에서 지금 저 고흥으로 해서 고흥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수에 가서 자고 여수에서 또 그 다음에 하동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유명한 77번 도로예요. 이 관광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다가 약 1조라 우리는 돈을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중간에 다리도 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번에 고향에 가시면서 가장 많은 호남 쪽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이쪽 지역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갔던 데가 여기가 고흥의 영남면이라는 데 있어요. 영남면에 가면은 이번에 아마 구정 때 가시면은 요 다리까지 여기 저거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금도에서 낭도에서 둔병도에서 조발도로에서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여수의 아래쪽에 가는데 여기에 가면은 여러분들 저기에 나오는 게 있죠. 갓김치 나와 있는 베라트 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남해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이게 그 섬과 섬을 하는데 이쪽 지역이 가장 남해에서 아름다운 섬 지역이에요. 아셨어요? 다른 데는 리아시스 해안에 의해서 그 바닷가에 있는 섬들도 모이고 그러는데 광활한 섬이 보이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지역에 많은 관심들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책 사업에서 예타 면제가 돼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얘기한 조발도에서 둔병단항도 적금동을 해서 영남면 지금 얘기한 고흥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요게 77번에 가다가 보면은 이 도로 찾기가 참 힘든데 여기 가면은 도로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가지고 잘 못 찾으시면 여러분들 영남면에 지금 얘기하는 적금도 넘어가는 다리가 어디냐 물어보시면 여러분 적어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타는 전체 과정 중에서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타조사는 현실적 분석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 현실적 분석은 뭐냐면 이제 초기 단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도로로 샘플로 한번 분석해드리고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는 자 아래쪽에 이게 남해고속도로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강화서부터 고성까지 가는 여러분들 평화댐 밑에 있죠. 고속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9번 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이 도로축이 이렇게 해서 9축이 있고, 그 다음에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가는 축이 7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9 곱하기 7축, 9 곱하기 7축. 검색 한번 쳐보세요. 이게 다 나옵니다. 이거에 의한 도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내용으로 갖다가 이제 그 참고를 하시라라고 해서 올려놔드렸고, 자, 도로는 현재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개발이 종료됐을 때요. 그럼 도로의 가치가 어떻게 돼? 끝난 거예요. 지역에 미치는 게 끝난 거예요. 이용가치라는 게 있어요. 이용가치는 개발 중일 때야. 이제 한창 공사 중일 때요. 이때는 도로 가치가 점점 맥혀 들어가기 시작해요. 미래 가치라는 건 미착공이에요. 그럼 현재 뭐냐?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가 나올 때는 이때야말로 미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미래 가치는 사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놨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봐보면은 도로는 절대, 이제 제가 도로에 대한 특강을 하나 드리는데, 집에서 면사무소 갈 때는 이걸 국지도로라고 그래요. 면사무소 일을 다 못 치면은 군청 갑니다. 이걸 집산도로라고 그래. 군청에서 일을 다 못 보면 도청을 가야 돼요. 이 도청을 가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간선도로라고 그래요. 그 도로는 이걸 알아야 돼. 국지도로냐, 국지도로냐, 집산도로냐, 간선도로냐. 이거를 여러분, 그래야 이거에 의한 투자가, 이 도로는 간선도로네. 그러면 큰 놈 가는 거야. 이건 집산도로네. 저 지역에 있는 지역 거점과 거점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지도로냐, 집에서 동네에 가장 근접한 거점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도로 철도 아직 멀었어요. 지금 예타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까지 갔을 때 뭐냐, 땅이 50%에서 30%까지 앞으로 반영이 될 거, 저기 미반영이 돼 있다 이거. 그럼 만약에 50%가 5%가 발송된다는 건 자그마치 10배, 20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올라도 몇 배가 올라, 3배가 올라, 30%뿐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5%가 어디냐? 그거는 점점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보시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일 때는 30%에서 70% 완공이 됐을 때 못 먹으면 30% 정도는 먹고, 재수가 좋으면 3배 정도는 땅값이 올라간다. 이게 공사 중일 때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공사 중일 때 끝났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보려면 2배, 3배 올라가는 땅이 있다. 그거를 찾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개통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다 반영이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놨는데, 개괄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구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걸 세부적으로 또 여러분한테 해석을 해드릴게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발표된 지 이틀 됐는데 언론에서 몇 개 나오고 요렇게 분석한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분석 자료를 잘 보시고, 여러분 이게 급하게 이 펜도 고장이 났고 그런데 해드린 것은, 이번에 설 명절 때 고향에 잘 다녀오시고 여러분들이 재테크 투자할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오늘 급하게 여러분한테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설 명절 잘 가족과 함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